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유인태 총장 나오시는 날에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요. 가장 최근 이슈부터 좀 가보죠.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혹시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어요? 충격이었죠. 누가 그 예상을 했겠어요. 그 연예관들도 몰랐다고 하던데. 모르셨다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르셨을 거예요. 몰랐다. 그분도 모르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 자꾸 검소완박이라고 하는 전 그 용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 하자는 건데 저거를 아니 앞으로도 중수청이 생기든 뭔 기구가 생기든 네. 수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지금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마치 모든 검사들을 전부 수사하는 업무에서 다 배제시킨다는 식으로다가 검수완박 하는데 하여튼 그 용어는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걸 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에서부터 나온 용어긴 하더라고요. 예. 애초에는. 아니 그런데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보세요.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로 저게 지명을 한 거는 민주당 보고 좀 강행하라고 강행을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도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한번 질른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검수 완박을 오히려 더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깔아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검수 완박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 입장이고 윤 당선인 측 입장인 건데. 그런데 속으로는 좀 여기서 무리를 하기를 민주당이 좀 무리를 강행을 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 단결이나 또 중도층 확장 같은데. 예, 그렇죠. 지방선거 전국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니까 좀 민주당이 좀 저거를 좀 무리하게 좀 이렇게 돕구는 역할을 불쏘시개처럼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 느낌이에요. 정치 고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참여연대나 민변까지도 강행을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중도층 민심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임명하면서 오히려 검수완박에 명분이 생겨버리면서 중도층이 이러니까 검수완박해야 돼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그 방향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방향은 맞죠. 근데 어제 참 전 재미있게 들은 게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던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돼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그 사람이 아마 앞장서서 주장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걸 하더라도 지금 용산 청사로다가 올 며칠까지 무슨 방 빼달라고 했듯이 이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게 얼마나 여론이 안 좋았습니까?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이전을 누가 반대해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그 당선자의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현 대통령 임기 중에 그 국방부 전부 짐을 싸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당선자 신분에서 저렇게 무리한 거 가지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방향은 오라도 그걸 이제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요번에 그렇게 마치 당선자가 며칠까지 짐 빼라고 하듯이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가. 근데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오히려 이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전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유인태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사무총장께서는 검수완박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셨군요. 예. 부정적이셨군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보셨군요. 좀 더 숙성을 시켜서 해야죠.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는 찰나였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오히려 그게 더 부추겨진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저 당선인 측 인수위 측에서 그거를 또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까지 생각을 하신다. 아니 뭐 그쪽에서 생각을 아무도 인수위나 뭐 거기서 몰랐다니까. 적어도 당선자가 지명한 거는 오히려 한동훈을 질러 가지고 니들 한번 이렇게 이거 그냥 그 무리를 해라 뭐 이렇게 부추긴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민주당 인터뷰 많이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든 안 했든 민주당은 반드시 간다 쪽이었어요. 아니 뭐 만장일치로. 근데 그 만장일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표결을 안 하면 그냥 나중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걸 만장일치라고 하는 거지. 표결 안 하면 다 만장일치예요? 아니 따로 뭐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하면 그냥 근데 안에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거기도 생각이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뭘 때문에 우려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올 거다 이렇게 좀 무리를 하면은 그렇게 걱정하는 몰라요. 제가 만나거나 통화한 의원들은 그런 쪽이 더 많더만요.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5월 3일 공포라는 그 계획, 5월 3일 선포라는 계획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죠. 또 여러 고비를 넘어야 되니까. 넘어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검사장 임명이 되면서 오히려 안 될 수 있는 게 지금 되는 상황이 됐다. 강행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명분을 조금 얻었죠. 동력을 더 얻은 셈이죠. 한동훈 지명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무슨 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또 뭘까요? 한동훈 지명자로 좀 부추긴 거에 거기에 장단 맞추는 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총장은 지방선거를 놓고 어떤 좀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검수완박 지금 가는 건 아니라는 게 민주당에 보내는 조언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뭐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능력이 어떠냐 저떠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인사를 지금 거기에다가 임명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협치 국면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협치는 끝난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거예요. 당선자도 계속 국민 통합 협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명하는 거 보고 끝난 거죠. 저래 가지고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아이폰인가 비밀번호 끝까지 안 가르쳐줘서 무혐의인가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상임고문도 예전에 그 형님 정신병원 요 사건 터졌을 때 아이폰을 또 안 가르쳐 주긴 했대. 그것도 권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권리일 수 있죠. 방어권 이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줄 수 있냐 끝까지 이거죠.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 검사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전 치외 법권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발 사주 사건에 그 관련된 명백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내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불러서 조사도 못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고발 사주권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검사라고 하는 그 특권 계급은 전 치외 법권에 살고 있다. 그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엄청난 뇌물을 받아도 거기다 나중에 무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취지 자체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개혁 취지 자체는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안 없이 강행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아무튼 협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협치는 끝났다 그러셨는데 그럼 앞으로 전개될 인사청문회 일단 한덕수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표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차치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걸릴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앞으로 청문 과정에 그 뭐 나중에 뭐 김현장에서 그렇게 고문료 받은 예. 거며 또 뭐 어디 외국 기업에 뭐 임대를 한 거니 예. 뭐 다른 뭐가 좀 더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아. 네. 아니 협치 국면이 깨지면은 영향을 줄 건가 이제 그 부분인데. 뭐 꼭 그거하고 그렇다고 또 말하자면 또 이 선거를 앞두고 네. 너무 여기서 발목 잡기처럼 비치는 것도 별로 유리하진 않을 테니까 그 좀 잘 판단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간 유인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방선거.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략공천 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뭐 강경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또 정세균 뭐 이런 분들 이름. 전략공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략공천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예, 뭐 전략 선거구다 이렇게 해서 전략 선거구가 이제 전략공천 한다, 뭐 하겠다는 걸로 거니까. 보이세요. 근데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뭐 나올 사람이 마땅찮으니까 뭐 자기는 뭐 자기 좀 희생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좀 사전에 좀 그래도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하고 좀 조율이라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통에 우선 서울 지역 그 의원들이 대부분 뭐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니까 뭐 저런 속에서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저런 게 없이 순탄하게 그 자기 좀 희생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하고 나왔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저쪽도 저렇게 떡수를 두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데 예. 이미 그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 뭐 당 지도부로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전략선거구로 간 거죠. 아니, 전략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인물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가장 뭐 그래도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사람 그리고 서울 지역 우선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사람 하여튼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는 다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야 되는 거니까. 이낙연 차출론이 나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론이 되는 건 사실인가요? 예, 뭐 거론이 되는 모양이 돼요. 사실이에요. 예. 이낙연 서울시장 후보가. 예. 그러면 나오긴 나오실까요? 그분이 나오라고 한다고? 근데 그 이제 뭐 많은 서울 지역 가령 뭐 의원들이나 또는 뭐 여러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추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여지가 아주 없는 건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아니, 비행기표 미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놓으셨다고 그러던데. 그거야 뭐 그날까지 안 가면 뭐 큰일 나나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하긴 비행기표도 또 6월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지방선거 끝나고. 원래 저 지방선거 좀 돕고 나서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대를 서울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갖고 당 전체적으로 추대를 하면 이낙연 대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뭐 아니. 또 응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응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응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고 봐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면 그럼 오세훈 시장 현 시장과 붙어서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거는 해봐야 알죠. 선거라는 건. 그리고 지금 어차피 그 지방선거가 원래 투표율이 낮은데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하냐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꼭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막 돌리고 이러면서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셔야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건 저 잘 몰라요. 제가 저 당원도 아니고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자꾸 구체적인 건 좀 묻지 말아요. 워낙 취재력이 좋으시니까 제가 자꾸 여쭙게 되는데 자. 국민의힘 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막 추진되고 있고 진짜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공개적인 불만을 표현했어요. 내가 장관 여러 추천했는데 안 받으시더라.
심지어 상의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오늘 인수위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안 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일정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글쎄 뭐 총리를 안 받을 때 이제 뭐 백지 신탁 때문에 그러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그 전에 행정부에 좀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단일화 국면에서 그런 얘기했죠. 예. 자기가 행정부 경험이 쌓고 싶다. 없다고. 예. 근데 안 하고 나서 그럼 지방선거도 안 나가고 좀 뭘 하지? 이제 언론에서 인수위원장은 뭐 5월 10일 날 끝나면은 그 언론에서 사라질 거란 말이죠. 뭐 그래. 국회의원도 아니야. 뭐, 그렇죠. 예? 뭘 하죠? 그냥 평범한 당원일 뿐일 텐데. 뭐 아니면 뭐 고문 자리 하나 줬다고 그래봐야 누가 고문이 그렇게 취재원이 되나요? 그 참 깝깝했을 건데 다만 하나 믿었던 건 인수위 구성할 때 뭐 3분의 1 몫이었잖아요. 뭐 8명인가가 인수위 구성할 때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안철수 측 인사들이 많이 합류했죠. 뭐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충 뭐 문서 쓸 거 없이 나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종이가 뭐가 중요하냐, 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었죠. 윤당선인이. 대충 뭐 한 몫을 한 3분의 1 쳐주나 보다. 그게 DJP 때 그 정도 쳐줬어요. 장관 입각을. 예. 그러니까 경제 쪽은 다 JP한테 그랬었죠. 민년 쪽에 줬었잖아요. 그런가 했더니 뭐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각에서. 팽당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조각에서.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 고민이 지금 깊어지겠죠. 이거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예. 그렇지 않겠어요? 끝까지 한 2자리 남았나요 이제? 인선이 한 2자리 남았는데. 뭐 한두 자리 주기야 주겠죠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참 성에 차겠어요. 합당 깨질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아니 이 정도까지 좀 약간 기분 나쁜 상황이 진행된다면 이거 뭐 합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안 하기도 뭐 한가요? 그래서 안 하기로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안 하면 근데 뭐 해봤자 그 소수 세력이 들어가서 그러고 지난번에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그렇고 저기 오히려 좀 넉넉한 게 단일화 때문에 역풍이 불어서 저렇게 박빙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안에. 그러면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되게 그렇게들 많이 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공치사를 그렇게 받을 일이 전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좀 못 됐었죠. 그럼 합당이 되더라도 사실은 세력이 적기 때문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그래서 뭐 합당을 해봤자 가서 뭘 할까 싶어요. 아니 내년 당대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뭐 모르는 거죠. 1년 남았는데. 그거야 알 수 없죠. 근데 그동안에 10년간 그 정치 이력을 보면은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무슨 놈의 당대표랍니까? 그럼 큰 당에 가서. 그 말씀은 가서 세력 확장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동안 모였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 참. 어떻게. 이거 안철수 대표의 그래서 안 입장이 됐어요. 좀 딱해요. 딱해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철수 의원 측하고 좀 인터뷰를 잠깐이라도 해보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정확하게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상황이 좀 딱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일께까지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